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시장 욕 나와요. 생방송이라 뭐 쌍욕은 할 수는 없는데 더럽습니다. 시장 자체가.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정신 바짝 좀 차리시고 시장에 대해서 이 반등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이 부분들은 주식잔소리와 함께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전화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 자막에 나오죠. 먼저 문자는요. 샵 008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는 다 필요 없고 목소리를 전화를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 2612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전화 상담을 하실 때에는요, 뭐 관련 다른 종목군들, 뭐 대안주,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힌트는 드릴 수 있다라는 점, 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가 돼 있죠. 오픈 채팅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돋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꼭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식잔소리2 해서 검색을 하시면 요 하단에 또 나오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요.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에서 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 주식 때문에 골머리 썩고 계실 건데요. TV를 못 보십니다. 그럴 때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1%, 거래소 시장이 1%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9%대의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미국 시장과 함께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 조금 이상한 특이한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어제 흐름이 뭐였었냐면, 삼성전자가 미리 경고를 했죠. 우리 회사 실적 겁나게 안 좋다? 어닝 쇼크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삼성전기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업황 자체가 안 좋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 부분들은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약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IT까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가 지금 전저점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 좀 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 선물로 좀 볼게요. 선물로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 선물 같은 경우는 전저점의 이탈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대까지 없었죠. 274포인트니까 약 조금 한 0.6% 정도, 0.7% 정도 여력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대가 깨져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되밀릴 수가 있어요. 270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선물 지수가 274포인트가 깨지는지 여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저점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밀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이제 2100 언저리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만약에 선물이 깨지게 된다면 2100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열어놓고 본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더 안 좋습니다. 코스닥 힘이 더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 다만
61선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는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면 아마 121선짜리대인 710포인트 이하권역까지도 눌림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값에서 이 폭만큼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좀 빠진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지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수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종목군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특징적인 종목군들, 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ED 환기 종목인데 상한가 같습니다. 디젠스 15% 급등 나오고 있죠. 별 뭐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뭐 관리 탈피했다 뭐 요 정도의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자율주행 관련 섹터예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인증이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유니크, 뉴로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주예요. 수소차 관련주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유니크나 뉴로스 같은 경우, 즉 수소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 올라갔던 이유가 생산량을 좀 더 빨리 하고 좀 땡겨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지만, 또 한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좀 줄였어요. 줄이는 대신에 수소차를 좀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종목군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충 한번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6,40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이제 바닥을 탈피를 했다? 뭐 그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추세적으로 더 밀릴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 강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대장으로 치고 나가서 거는 동아화성이 신고가를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일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는 유니크예요. 유니크가 그나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봐야 될 부분들이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지 혹은 동조화돼서 다 같이 움직이는지, 이 부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구간들로 접어드는구나, 요 정도까지만, 뭐 확신은 아니더라도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는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오는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내놓는지, 또는 이제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 쪽 혹은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수요차에 대한 코멘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흐름들은 수요차 관련주가 제일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은 자율주행 쪽 관련주들 이런 쪽이 괜찮은데, 공통적인 부분들은 자동차 쪽이네요. 그죠? 자동차 쪽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자리에 돌아가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여기에서 또 이제 새로운 기회를 탐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이제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발굴을 해야 되겠죠. 3월 말이에요. 3월 말에서 이제 4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어닝 시즌이죠. 그러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찾아가는 그런 전략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세화 PNC를 매수를 하셨네요. 3,234원에 9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있다가 더 ENM 그 종목 상담 들어올 거거든요. 전화로. 그거 제가 먼저 봐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세화 PNC 3,234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234원. 이 자리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것도 테마성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이렇게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확산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수렴이에요.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전히 이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그죠?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한 차례의 상승이 나왔었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는 박스권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박스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저점 자리대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즉 이 저점 자리대가 2,900원 언저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요래 빠지겠죠.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대가 빠진다는 얘기는 2,600원대까지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왜 비중 90%를 했을까? 그게 전 좀 의문이네요. 실적이 좋나요? 한번 실적 볼게요. 실적은 뭐 그냥 전향일 것 같은데 뭐 놀랄 거 없습니다. 재무구조는 괜찮고 유불 많고요. 주당 자산가치가 1,300원대, 배당 수익률 0.5%대. 딱히 뭐 뚜렷하게 메리트를 느끼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 시에는 조금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비중 90% 너무 많아요, 사실. 매수가 정도 때 3,300원 위에서는 지금 90%니까 한 80% 정도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종목을 2,900원 깨면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즉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를 매수하셨어요. 1,5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아주아이비 투자. 1,500원. 신규 상장주였네요. 근데 1,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탄력이 좀 좋았었어요. 뭐 아주아이비 투자뿐만 아니라 뭐 제약바이오 섹터든 뭐가 됐든 간에 신규 상장주들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을 줄 때 아마 요 11선 자리대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이게 기본적 분석도 안 되고 기술적 분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물론 기본적 분석에서는 과거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파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상장 전에 좀 실적을 좀 좋게 땡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분석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자리대를 깨지 말았으면 합니다. 1,350원 자리대. 요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200원, 1,300원도 깨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매수가가 1,500원 정도니까 요 1,500원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조금 더 차익을 해 나가는 1,500원대 위로는 차익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게 좀 판단이 드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요 고점 자리대, 요 자리대가 1,350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대가 깨져도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솔테크닉스 8,200원에 20%를 매수하셨네요. 한솔테크닉스 8,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이 자리대 먼저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면 그다지 적자가 200억 났네요. 주당 자산가치 만원, PBR 0.6배 정도 배당 없었고요. 우선 박스예요. 일단 이렇게 박스인데 요게 이제 다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요 부분들이 이 박스 구간을 깨면 이렇게 큰 박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란 말이에요. 8,200원에 박스 상단에 매수를 하셨는데 박스 지금 요 자리대 전저점 자리대 61선 부근과 121선 자리대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요거 7,000원 깨면 더 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000원을 깨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놓고 다시 보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절을 했다가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8,200원이면 손실이 약 한 14, 5% 정도 될 거예요. 손절가까지 하게 되면 15% 정도 될 건데 추가 매수는 좀 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 다른 쪽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다 같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순환매도 좀 나올 거고. 근데 이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본다라면, 길게 본다라면 조금 보유를 해보셔도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을 하고 돌리는 걸 다시 확인하고 보더라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7,000원 깨면은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8,700원대 그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비덴트네요. 8,615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비덴트를 한번 봅시다. 비덴트 참 크게 올랐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 듯 보여지나 아직까지는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 이 실적 나오나요? 실적은 그나마 이게 좀 나왔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그다지 투자를 아직까지 뭐 해야 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거 비덴트 30%인데 8,600원대 8,600원 조금은 더 버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500원 이 자리대 깨면 일단 던지세요. 이 자리대 깨면 진짜 신저가거든요. 이거 신저가면 정말 많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500원을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 반대고요. 추가 매수는 반대고 7,3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좀 보내주시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OCI. 네? OCI. OCI. 예, 10만 원, 매수가 10만 원에 네. 비중이 10%인데요. 네. 오늘 막 떨어지네요. 오늘 막 떨어져요? 오늘? 예, 예, 예. 진짜 막 떨어지네요? 예. 이거, 중국에서 지원 있다고 이래서 좋게 얘기하길래 조금 샀는데, 이렇게 사면서부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오늘은 아주 많이 떨어지네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 네. 그래서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OCI가 지금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태양광. 태양광이죠. 네. 그럼 태양광 쪽의 섹터인데 뭘 만들죠? 폴리실리콘을 만들죠? 예. 폴리실리콘을 만드는데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상승해주면 참 좋은데 예.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과거에는 이 OCI가 좀 실적이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올해의 전망을 보니까 2018년도보다도 한 10% 이상 역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크게 탄력을 좀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에 있어서 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크게 막 예전처럼 막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적인 그런 부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안정이 좀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해서 막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지는 마세요.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어머니. 시장이 좀 좋아질 때까지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밀리면서 다 같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전저점 자리 때는 좀 지지는 됐고요. 여기 요 자리 때 지지는 해줄 것 같은데 만약에 밀리면 이게 다시 한번 요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갈 수도 있어요. 8만 원 자리 때. 요 자리 때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상황을 봐서 이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있는 것만 가져갈까 그거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오전에는 8만 원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오전에 8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죠. 89,100원까지 내려갔었죠. 예. 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약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는 반등이 좀 나올지 싶어요. 반등이 좀 나올지 싶으니까 매도를 하시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니. 이게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그 얼마 정도에서 그럼 매도를 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어머니가 이게 매수를 하신 게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아니 단기는 아니고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단기, 어머니. 네. 단기. 한 달이니까 단기. 한 6개월은 돼야 중기 정도 되고. 그래요? 예. 그 어머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단기로 들어가서 돈 번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단기로 들어가서 이게 종목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OCI 같은 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보면 차트를 보면 차트의 모양새가 어머니 내려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내려가고 있는 모양이죠? 네. 단기는 내려가는 모양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네.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겠구나라고 매수를 했는데 그게 진짜 바닥이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네네. 아시겠죠? 네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한 95,000원, 96,000원? 네. 그 정도 오게 되면 좀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어머니. 그럼 제가 이어서 좀 해드릴 테니까. 네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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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니? 예, 더 이해nem이요. 엄니? 예, 여보세요? 네, 엄니. TV 볼륨은 꺼주시고, TV 볼륨 줄여주시고, 수화기를 들고 계시면 돼요, 엄니. 예. 충청도 어디예요? 대전이요. 대전이에요. 네. 뭐가 궁금해서 전화 주셨디야? 더 이해nem이요. 더 ENM? 어떻게 또 더 ENM이래? 예? 아니에요, 어머니. 예. 이상하네?
이분이 아니신데? 어머니, 맞아요. 얼마에 매수하셨어? 1,095원에 50%요. 1,000, 아, 1,095원. 1,095원? 예, 가격도 비슷하네? 비중은요, 어머니? 50%요. 50%요? 어머니 진짜 대전에 거주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네? 대전에 안 살아요, 지금. 대전에 지금 안 살고 계시고, 예.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언제 팔까 해서요. 오늘 팔까 해서, 예. 오늘?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오늘 팔까 해서요. 수익 나셨으면 파셔도 되죠, 어머니. 비중이 50%시네? 네. 잠깐만요, 이거 좀 볼게요, 어머니. 지금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어머니, 지금 TV를 보고 계세요? 아, 지금 못 봐요. 아, TV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더 ENM 같은 경우는 잠깐 실적을 보면 작년에 좀 턴어라운드를 좀 했거든요, 어머니? 듣고 계시죠? 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만 더 가져가 보세요, 어머니. 일단 비중이 50%신데 시장이 불안해갖고 좀 걱정이 돼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 뭐 1,180원, 90원 요 자리대에서 비중이 50%니까 절반만 좀 챙겨주세요. 반만 챙겨놓고 나머지 반은 그냥 없는 셈 치고 한 1,600원대까지 가져가 보세요, 어머니.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뭐 고마울 것까지 뭐 있겠슈, 어머니? 그죠? 알겠어요. 예, 성공 투자하셔요. 네, 고마워요. 네. 역시 충청도 분은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셀트리온에 30만 5천 원에 100% 가지고 있거든요. 100%요? 네네. 셀트리온 적지 지금 않은 최근에 100%. 상당히 좀 약해요. 네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진짜 뭐 방송 나가는 거라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네. 아, 정말 뭐 또 영어까지 투자를 해서, 뭐 네. 그것도 뭐 요즘 망했잖아요. 네네. 이걸 정말 그냥 손에 보고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건지. 그죠? 이 영화까지 투자해갖고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도대체가. 복동이? 이게 맞나? 예. 그죠? 뭐 면복동인지 뭐 엄복동인지. 네, 엄복동인지. 예.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비췄고요. 자, 일단은 예. 셀트리온을 좀 보면은요. 저도 셀트리온을 좀 기업을 한번 다녀오려고 했었어요. 네. 탐방을 좀 다녀오려고 했었었는데 그 주위에서 공통된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 가봤자 시장에 알려진 것 이외에 뭐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 네.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탐방을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에 조금 회복을 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예. 미국 쪽의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30만 원대의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자리대에 매도를 하시는 거는 좀 무리죠. 의미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어머니. 네네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참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냥 장기로 놔둬야 되는데 한 번씩 안 보다가도 이렇게 보면 네. 속이 터져가지고 열불나죠. 차라리 치워버리고 그냥 마음이나 편하게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서 네네. 정말 제 생각에 상반기는 그렇고 후반기까지 놔두면 네네. 뭐 손해가 조금 지금보다는 좀 되면 좀 정리를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뭐 진짜 한 1, 2개월 전에 네. 셀트리온을 갖고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TV에서. 그래요?
그러고도 그냥 들고 있었더니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은 어머니 100%라 네. 지금 이게 100%고 주식이 저점을 깨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밀릴 것 같고 시장 분위기도 안 좋다 보니까 더 빠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냥 진짜 네. 한 15만 원까지 가지 않나 싶어가지고 예. 그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 근데 그러면 예. 지금 이게 손실 폭이 좀 상당히 큰데 네네. 그렇게 만약에 이거 손절을 해버려야겠다 싶다면 벌써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예, 저도 차라리 그 이 생각을 지금 하고 부분들은 있어요. 예. 그냥 좀 기다리셨다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전화 드렸어요. 반등이 좀 나오는 시기에 그때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아마 이게 주가가 많이 빠져 내려가고 하게 된다면 정말 15만 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한 16만 원대 초반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반등이라는 것도 들어오니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대에서는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20만 원대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그 추이를 좀 보고 종목이 이제 다행인 부분들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신저가를 네네. 찍었지만 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겠더라도 좀 여유를 좀 가지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예,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제 생각이 틀렸을까 싶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네, 일단은 만약에 네네. 100%시기 때문에 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겠어요. 예, 그렇죠. 최소한 100%니까 뭐 한 50%든 60%든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을 좀 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도 뭐 끝났다 뭐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정말 길게 보면 또다시 기회가 올 거예요. 제약바이오 sek터는. 제약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진짜 1년이든 그냥 놔두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향후에 올 하반기 때까지 이거를 다 100%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일부는 덜어내서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병행을 하게 되면 이 복구를 하는 부분들은 더 빠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땐. 네, 그러니까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더 전화를 다시 주세요, 어머니. 또 예.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ESV요. ESV 네네. 매수가랑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250원에 네. 30%요. 30%.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머니? 아는 분이 사라고 해서 샀는데. 뭐요? 아는 분이 사라고 해서 샀는데 이제 계속 떨어지네요. 엄니, 네. 30%를 네. 1,200원에 1250원에. 1,250원에 관짠 주식을 오래됐어요. 한 2년 됐어요. 그니까요. 네. 잠깐만. 이거 참. 이거 왜 사셨을까? 2년 전에 사셨다. 2년도 좀 넘은 것 같은데. 어머니 이거 매도하시라 그러면 매도하실 수 있겠어요? 매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가입 잘못하면 등록이라서. 내년에 망해요? 내년에요? 올해까지는 뭐 괜찮다 쳐도 3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리 종목 지정이 돼버린 건데 지금 이거 어머니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뭘 바랄 수 있을 만한 그 회사가 아니에요. 계속 사채 끌어쓰고 있거든요, 이거. 사채 끌어쓰고 있고 증자하고 그러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네. 잡주예요, 잡주 어머니. 저는 이거를 갖고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요? 그래도 이거 갖고 있으면 두 발 뻗고 잠 못 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놓고 본 건데 네? 놓고 그냥 본 건데 갈까 해서 제가 원래 단타는 안 하고 길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우, 길게 보면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갖고 있대. 길게 보면 살 게 얼마나 많은데. 하다못해 삼성전자를 사도 배당을 받아요, 어머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니에요. 관리, 이거 장기 투자? 아니, 뭔가 이게 가망성이 뭐 빚이 보이거나 하게 되면 하겠는데요. 네. 이거 뭐 장기 투자를 할 만한 뭐 그 건덕지가 없어요. 매년 사채 끌어서 쓰고 있지, 실적은 개판이고, 뭔지 모르겠어요. 재무구조 좋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드론, 뭐 테마 붙일 거는 다 갖다 붙여놨네, 여기다가. 로봇 청소기, 오디오, 드론, 뭐 별건 다 갖다 붙여놨네. 다 갖다 붙여놨는데 네. 실적 나오는 거 한 개도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래도 또 분당에 있네, 회사가 또. 응? 네. 엄니, 네. 이거 그냥 팔아요. 그냥 팔까요? 이거 우리 수출도 못 하고 있어요. 수출도. 전부 다 내수야, 100%. 지금 경기 좋아 보여요, 어머니?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이게 네. 100% 내수요, 이거. 이거 장사도 안 될 것 같아. 로봇 청소기 LG랑 삼성이 꽉 잡고 있는데 그 비집고 들어갈 틈이나 있겠어요, 어머니? 그죠? 네네. 매도하세요, 이거. 매도하셔갖고 차라리 딴 거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네, 정말 장기 알았습니다. 투자 하시겠다 하시면 네. 저기 종목 그거 뭐 CJ 제일제당 우선주 같은 거 있죠? 네네. 네, 그런 거 사세요. 그런 거 사서 차라리 묻어두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나는 성장주 좀 보고 싶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네. 원익 IPS 같은 거 사셔도 돼요. 원일. 원익 IPS. 네네. 소문 내지 원일 마시고 어머님한테만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지금. 네. 아시겠죠? 비밀이에요, 네, 비밀. 감사합니다. 비밀. 네. 음. 네. 한 1, 2년 투자하게 되면 많이 갈 거예요. 네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아니요.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대표님이랑 통화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유틸렉스요. 유틸렉스요? 네네. 네. 유틸렉스를 지금 11만 2,500원에 네. 이제 오늘 매수를 했어요. 근데 네. 이게 그냥 장기로 볼 건 아니라 혹시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네. 문의드렸어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30%요. 30%? 네. 약간 수익이네요? 네. 아,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네. 뭐 하는 알아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바이오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네요? 네네. 그나마 재수 좋으시네? 네? 재수 운이 좋다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적자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막 올해는 못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원래 이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대부분 다 꿈을 먹고 사는 섹터라 네. 적자 기업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1, 2, 3월 24, 이거 보혜수 풀리는 것 같은데? 보혜수 풀리는 거 확인해 네.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확인 안 해봤어요. 이거 보혜수 아마 풀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네. 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 3월 22일 날 추가 상장 26,000주. 그나마 좀 적네요. 26,000주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세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저점 자리 때 깨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저점이 어느 가격일까요? 보니까는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 깬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깼다가 올라갔어요. 깼다가. 아, 네. 네, 깼다가 올라갔는데 네. 11만 2,500원에 30% 그럼 약간의 수익인데 한 11만 5천 원, 11만 6천 원 정도 때는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 정도 일단 절반 정도 챙겨 놓으세요.
네네. 그리고 이게 암흑회가 진행이 되거나 하게 되면 네. 아마 그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무리해서 뭐 진행하는 것보다도 네. 일단 예전에 밑에서 사놨던 사람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 네네. 반등 나오게 되면 지금 이게 11만 5천 원짜리 때가 저항이거든요. 이게 5일선짜리 때가 11만 5천 원짜리 때란 말이에요. 아, 네. 이게 저항이니까 그냥 반등 나오게 되면 그냥 한번 매도했다가 네.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아, 네. 대표님 네. 건강하세요. 네. 자, 로보스타를 좀 매수하셨어요. 문자를 받아드릴 것 같은데 32,400원에 20%. 로보스타 한번 봅시다. 로보스타.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와서 32,400원.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기가 막히네요. 야.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로봇 관련주들이 한 차례 쭉 올랐어요. 근데 요 때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사실.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분출 발산을 해버렸죠.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을 하게 되면 반등이 나게 되면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거봐요. 얼마가 되돌림이 나오나. 절반 되돌림이 요 자리대예요. 딱 매수가네요. 요거 제가 빼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요래 빼드리게 되면 요거 뺄 수가 없네요. 다시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좀 더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요래 되면 32,450원. 이 자리대가 반등 자리예요. 반등 자리대인데 목표치인데 요날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절반 되돌림이 나왔는데 때려야 되는데 사셨네요. 지금 비중이 20%예요. 32,400원. 여기인데 수급 한번 잠깐 볼게요. 수급을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개인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게 눌림이 나오게 되면 분봉으로 쪼개서 봐야 되겠네요. 이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빠졌다 올랐다 요 빠지고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차는 약 한 31,000원, 2차는 얼마냐? 31,500원, 6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자리대가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예요. 31,000원에 31,500원, 요 자리대가 반등의 목표치예요. 근데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거래량이 터졌다가 조정받을 때 밀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손절은 좀 생각을 잡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점 29,000원 29,000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 그게 좀 어떨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 32,500원짜리 대가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그 다음에 약 한 35,000원, 36,000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그 매수가 위로는 32,500원, 35,000원 이 사이대에서는 매도를 좀 해놓고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투자 고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IT 쪽 섹터가 좀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안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밀렸을 때, 시장이 밀려 내려왔을 때 다시 이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 그런 종목군을 좀 선정을 해놓고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일단 여전히 IT 쪽이 저는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사실 어저께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장이 좀 불안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냥 관망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이 오늘 과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좀 체크를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 그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제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투자 포인트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올해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납니다. 20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중국 쪽에 있어서의 이 현지 공장에 이제 슬슬 가동이 됐었어요. 가동이 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올해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19년도 들어서서 각각 23만 주와 24만 주를 순매수를 해준 그런 기업입니다. 이 부분들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내수 섹터로 좀 준비를 했어요. 화장품 관련 섹터예요. 화장품 관련 섹터인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다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도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아서 IT 쪽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좋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매수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관망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오픈 채팅방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돋보기를 누르시면 거기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주식잔소리2 해갖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밑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충분히 종목에 있어서 대응 전략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장주 그리고 고배당주로 좀 이동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여기서 그래도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려면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성장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장 섹터는 분명히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고배당 가치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로 좀 종목을 이동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강연회를 합니다. 강연회를 하는데 무료 강연회입니다. 공짜 강연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 어닝 시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트 보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힘드셔도 시장 잘 이겨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